4조 병원관리 시스템 시연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시연에 앞서서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구현해 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도가 높은 기능들 위주로 시연을 하고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료 예약 탭을 누르면 진료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환자가 직접 병원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좌측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입력하고 이제 해당하는 날짜에 실질적으로 근무 중인 의사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의사 목록 중 원하는 의사를 클릭하여 시간을 정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환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등록한 진료 예약,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은 진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직원 전용을 클릭하게 되면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먼저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출근 버튼과 퇴근 버튼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근무 중으로 바뀌고 본인의 출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녀 연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연가 신청 탭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연가 신청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하단 폼을 통해서 연가 사유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연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 반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반려당한 사유를 열람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캘린더 탭을 누르면 전체, 개인, 업무 캘린더를 열람할 수 있고 전체 캘린더는 개인 캘린더와 업무 캘린더를 합쳐진 통합 캘린더로 한눈에 본인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 개인 캘린더는 본인이 자유롭게 일정을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게 삭제함으로써 일정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업무 캘린더는 본인 앞으로 예약되어 있는 진료나 수술 일정, 연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의 메인 기능인 메인 차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본인한테 배정된 환자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고 환자 이름을 클릭했을 때 문진표를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진료 시작을 눌렀을 때 이제 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좌측 내원 이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내원했던 이력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 의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이 진료 메인 차트 페이지에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환부를 처방하고 환부 사진을 첨부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병, 약물 처방을 선택하고 수술, 입퇴원, 물리치료, 방사선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 관계상 큼지막한 기능인 수술과 물리치료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눌러서 원하는 수술 종류를 선택하고 진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 환자에 대한 수술 처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 처방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상병을 입력한 뒤 약물을 선택하고 환부를 정한 뒤 치료 방법을 정해서 진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처방도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더 세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진료가 가능하게 본인의 커스텀 오더를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곳입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병을 입력하고 뭐 약물도 정한 뒤 어떤 식으로 할지 폼을 만들어서 정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더 세트명을 입력할 수 있고 골절 세트 1이라는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골절 세트 1이라는 퀵 오더 세트가 등록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의사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리치료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치료 오더를 내린 환자 목록을 볼 수 있고 환자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이 환자가 받은 오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 기기를 선택해서 침상을 배정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료를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완료 버튼을 눌러서 기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물리치료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리치료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장비를 열람할 수 있고 이 상태에 따라서 수리 요청을 원무과에 요청할 수 있고 이제 장비 정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하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장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고 그 다음으로는 입원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를 열람할 수 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환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호실을 선택하게 되면은 호실에 이렇게 빈 베드들이 보이고 이렇게 사용 중인 베드가 또 나오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럼 빈 베드를 클릭해 가지고 입원 처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빈 베드가 차지면서 이 환자에 대한 입원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접수를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토록 하게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환자가 직접 예약하거나 간호사나 원무과에서 환자에게 예약을 받았을 때 당일 예약 환자에 대해서 이제 열람해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고 재진 환자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상세 보기를 눌러서 선택을 눌렀을 때 그 환자가 또 상세 정보를 열람하면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 또 초진 환자는 회원 등록하기를 눌러서 신규 등록을 받아서 접수가 가능토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선택한 뒤 찾아오게 된 경로와 치료 중 질환, 알러지, 수술 경험과 같은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면 진료 가능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진료 가능한 그 의사를 선택해서 접수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의사에게 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약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기능은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서 이 환자가 오늘 진료를 받았는데 다음 진료를 언제 받을지 예약을 할 수 있게 선택한 뒤 조회할 의사, 어느 의사에게 예약을 받을지를 정하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시간과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그 해당하는 일정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 날짜는 더 이상 이 날짜의 이 시간은 더 이상 다음 환자가 예약할 수 없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탭을 누르면 일정 관리와 기록 조회가 나오는데 일정 관리를 눌렀을 때 수술 오더를 받은 대기 환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추가했던 강현수라는 환자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상세 정보로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게 구현해 나왔고 이제 이 환자의 주치의가 정관장이기 때문에 정관장이라는 의사의 연가가 아닌 날에만 수술 일정을 고를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서 보호자 이름을 받을 수 있고 관계를 받은 뒤 예약 시간을 선택하고 수술실을 선택했을 때 성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수술실 1, 주황색은 수술실 2를 선택해 두었고 빨간색이 차 있다는 건 수술실 1이 20일날 예약이 돼 있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의 구분을 두었고 그 해당 날짜를 클릭했을 때 수술실 1은 선택할 수 없는 식으로 기능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 기록 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조회에서는 의사 본인에 대한 수술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진행 전인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예정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술 완료가 된 수술은 수술 완료, 수술이 완료된 수술 기록 중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수술에 한해서는 작성 버튼, 수술 기록이 작성이 완료된 수술에 한해서는 완료됨으로써 열람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게 되는데 현재는 예정 중인 수술만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납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대기 목록을 확인하고 수납 대기 목록 중에 환자 이름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진단서를 클릭하고 진단서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전송되게 만들어 두었고 이에 해당하는 알림을 클릭했을 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병명을 대충 클릭한 뒤 별명 연원일, 진단 연원을 작성하고 소견, 용도, 비고 등을 입력해서 발행을 누르게 되면은
요청자에게 또 실시간 알림이 가게 되었고, 이 알림을 클릭했을 때 요청자는 의사가 처리한 진단서를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볼 수 있고, 결제 방식을 선택해서 전체 금액을 누르게 되면 전체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서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함에 들어가 보면은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단서 혹은 환부 촬영 사진과 같은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고, 진단서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 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탭을 클릭했을 때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연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한 관리, 인사관리가 있고, 이 중 인사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현재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방사선사 액터 메인 화면입니다. 앞서 진료 차트에서 김 환자를 방사선 촬영 요청을 하였고, 방사선 대기실로 왔을 때 본인의 이제 오더를 받은 환자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실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방사선실 촬영실로 넘어가게 되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되고,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몸을 돌려 누워주세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총 3장의 사진이 찍혔고, 촬영 완료를 누르게 되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촬영 부위를 선택하고 촬영 부위를 선택하면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